하는데 아침부터 게임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네요. 네. 저는 이렇게 아침 6시 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게임 이야기라서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게임 이야기인데 사실 게임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게임 제작 이야기를 할 건데 아마 IT에서 어떻게 게임을 만들고 아마 이런 것들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듣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짤방 같은 거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저게 뭐지? 라고 하시면 아 내가 아재구나. 저게 뭐지? 하면 내가 좀 시대에 뒤쳐졌구나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해하니까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저런 걸 좀 알아야겠다 정도를 배워가시면 제가 꽤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각종 짤방과 그다음에 좀 약간 좀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라는 거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그래요. 저 양재나비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해요. 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상품은 2개인데 네, 2분만 맞출 수 있어요.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연령대 아시는 분? 예, 손 드신 분? 네, 말씀하시죠, 선생님. 네, 정답입니다. 네. 아니, 사진 주세요. 네. 네, 상품은 2개밖에 없습니다. 네, 12살입니다. 같은 집안인데? 그래서 자녀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아직 초등학생이네. 그러면 가서 말려야 됩니다. 자,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 연령대 아시는 분? 네, 땡.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데 이건 12사고 15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할 때 피가 튀는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뭔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알아봐야 됩니다. 이 친구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데 몇 세 버전을 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마지막 배틀그라운드 이거 연령대 아시는 분? 네, 아닙니다. 정답은 15세가 청불입니다. 무섭죠?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더라도 이 친구가 지금 청소년 버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불 버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연령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먼저 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한테 안 속을 수 있어요. 뭐 하고 있어 하는데 막 피가 튀겨오는데 한 개 맞아 먹었는데 15세라고 하면 그걸 버전을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게임을 실행하면 나옵니다. 자, 다음 이 둘 중에 수출액이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네. 이 음악이 있고 방탄소년단이죠. 그다음 게임이 있는데 이 2개의 수출액이 어디가 더 많을까? 한번 손들고. 네. 네, 맞습니다. 이 정답입니다. 추천드릴게요. 네. 사실 게임이 어느 정도 많냐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콘텐츠 수출 중에 절반 정도를 조금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사회공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안 해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게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게임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지금 이게 2017년 버전인데요. 지금 20, 100, 1000, 130만 정도 하고 있네요. 유닛수는 뭐예요? 단위가? 그러게요. 일단 제가 나중에 인벤 그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제가 숫자는 컴퓨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로 물어보면 되는데 저는 일단 2001년부터 패키지 게임, 교육용 게임 만들었다가 핸드폰, 피처폰 게임을 만들었다가 PC 게임을 만들었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가 지금 VR 게임을 만들고 있는 진성 게임 덕후입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 책에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책 뒤쪽 보면 한 276페이지 정도부터 시작되는 27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부 브랜딩과 장기 브랜딩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을 형성하는데 2가지 브랜딩 요소가 필요하다. 즉 내부 브랜딩과 장기적 브랜딩이 필요하다. 또 자기만의 컬러를 지키되 트렌드에 맞춰 디테일하게 변하는 것이 한결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브랜딩 개념이 내부 구성원들에 스며들어 그들의 문화가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을 이 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결국 이게 게임 만드는 이야기더라고요. 내부 브랜딩, 게임 개발팀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장기 브랜딩, 그 다음 장기 브랜딩이 외부 브랜딩인데 결국은
고객 그리고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컬러를 지킬 때 트렌드에 맞춰 디테일하게 변해가는 것. 게임 개발 기간이 4년에서 뭐 3년 이 정도 되거든요. 그 사이에 자기 컬러를 계속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서 이걸 수정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따라가도록. 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계속 풀어갈 예정입니다. 게임 브랜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패션 브랜딩이 있고 그다음 IP가 이 IT 기업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IP가 있죠. 보통 이걸 게임 IP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보통 어린이들 중에 어떤 칫솔을 쓸까요? 당연히 뽀로로가 그려진 칫솔을 들고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합니다. 이게 500원 더 비쌀 텐데. 그만큼 IP의 파워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IP의 부자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마블, 우리가 좋아하는 마블, 스타워즈, 그리고 픽사, 그리고 뭐 미키마우스, 곰돌이 푸, 일단 아시는 IP를 이야기하시면 대부분 얘네들 거예요. 그리고 잘 아셔야 되지만 불법 다운로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지옥 끝까지 쫓아와요. 디즈니는 절대 디즈니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뭐에 올리신다든가 그런데 디즈니 하면 말려야 돼요. 일단 얘는 진짜로 지옥 끝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IP 부자예요. 잘 지켰거든요. 게임 IP란 무슨 말이냐면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적재산권인데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을 통해 창출한, 표현한 무형의 어떤 것입니다.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에요. 한국에 잘 나가는 게임들을 쭉 써봤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던전 앤 파이터. 이 중에 한국 게임은 하나, 둘, 셋, 네 개, 5개, 6개. 네, 근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시장의 한 60%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게임이니까 중국 게임 시장이 한국의 60%를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의 IP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냐라고 보면 인그레스라는 게임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냥 어느 지역 가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게임인데 이거를 포켓몬 IP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출시를 했는데 한국에 이게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게임 하고 싶다 했는데 이 개발사에서 실수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이 속초만 그 게임을 할 수 있었어요.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속초 여행 상품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속초로 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때는 속초 가면 사람들이 다 핸드폰 보면서 포켓몬 하고 다녀요. 그때 속초 시장님이 그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뭐 태초 속초 마을 해가지고 관광 산업이 확 터졌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 정도의 파워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니지라는 게임 아시죠? 네,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PC로 하던 게임이었어요. 그거를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 게임이 NC에서 만들었는데 이 다음에 NC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 그래프 보시면 잘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여기 위에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913이고 나머지가 15, 150, 64. 리니지 M이 출시되고 나서 대략 477 정도 나오는데 갑자기 없던 매출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매출 PC 매출이거든요. 이 PC 매출 다 합친 것보다 리니지가 두 배 더 높아요. 그 정도의 파워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리니지 주식이 고가에 행진을 하고 있었죠. 일단 먼저 기본적인 게임 개발 프로세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 너 만들어봐 라면 그게 킥오프입니다. 이때 개발팀이 좀 뽑혀요. 그 다음에 알파를 합니다. 알파, 베타는 게임 중간중간에 너희 게임 가져와서 보여줘봐 라고 하면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런칭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라는 게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게임이 성공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보통 1년에 한 3만 개, 전 세계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 수천 개씩 나오는데 그중에 73%가 망해요. 그 다음에 돈을 어느 정도 BP를 넘겼다라고 하는 게임들은 위에 뭐 100억 이상 하는 건 19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게임 업계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이건 망할 거다라고 던지는 돈의 느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요. 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허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단계를 넘어갈 때 투자자들이 너 한번 내가 제시한 조건을 만족해와, 지표를 만족해봐,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만들어 와봐라고 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충족해야지만 투자를 해줍니다. 투자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잘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희는 매우 이직이 잦습니다. 그 다음에 잘리더라도 뭐 그런 거지 뭐 지금 이 시대의 비정규직 뭐냐 정규직이 어딨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바로 이사합니다. 사실 회사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설득을 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는 외부 마케팅의 대상이에요. 사실 아군이 아니에요. 사장님께 이런 게임 만들겠습니다 한번 가자라고 정말 외치고 싶은데 보통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오셨죠? 네. 공부하세요. 네.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에 답을